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현입니다. 이번에는 영유아기에 보일 수 있는 행동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입에 들어오면 빠는 습관, 젖꼭지가 됐건 엄지가 됐건 다른 손가락이 됐건 어린아이들한테는 흔히 보는 행동이죠. 왜 그러냐면 어린아이들은 루팅 리플렉스, 서킹 리플렉스 이런 반사들이 있어요. 루팅 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를 톡톡 치면은 고개를 돌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젖을 물리려고 할 때 이 젖꼭지가 여기 닿으면은 고개를 돌려서 그걸 물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있는 반사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입에 들어오면 그냥 빱니다. 그거를 서킹 반사라고 합니다. 그게 생존을 위한 반사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든지 입에 들어오면 빨아요. 배가 고파서 빠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지 않아도 무조건 빱니다. 이 빠는 것이 자신을 진정시키고 또 이 접촉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안정감을 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빠는 거죠. 요즘 이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놀이개 젖꼭지 사용을 권장하죠. 예전에는 권장하지 않고 그냥 손을 빨게 두세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놀이개 젖꼭지를 권장하죠. 왜 그러냐면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놀이개 젖꼭지를 빠는 아이들이 우리 돌 이전 아이들한테 생길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빈도를 낮춰준다 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제는 놀이개 젖꼭지를 빨게 하시라 그렇게 하죠. 물론 놀이개 젖꼭지도 돌이 지나면 끊어야 되죠. 돌이 지나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 위험은 이제 없어지는 거니까 굳이 놀이개 젖꼭지를 빨 필요도 없고 그렇게 계속 빨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돌 지나면 바로 끊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을 빠는 거에 비해서 놀이개 젖꼭지는 떼는 게 쉽잖아요. 그냥 놀이개 젖꼭지를 치워버리면 되니까. 놀이개 젖꼭지를 빨던 아이들이 놀이개 젖꼭지가 없다고 해서 다시 손을 빠느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돌 이전에 놀이개 젖꼭지를 빨게 할 때는 그냥 낮에 깨어있을 때 빨거나 잠든 다음에 빠는 건 괜찮은데 잠을 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놀이개 젖꼭지를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잠들 때 놀이개 젖꼭지를 빨면서 자는 애들은 자다가 놀이개 젖꼭지가 입에서 빠지면 자꾸 깨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리고 사실 만 5세 이전까지는 손을 빠는 거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 5세 이후에도 빠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만 5세 이전까지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두세요. 오히려 만 5세 이전에 손을 빠는 아이들한테 손을 빨지 못하게 자꾸 하는 행동 자체가 손가락 빠는 거에 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냥 두면 만 5세가 되기 전에 다 없어지는 습관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빨게 둬도 된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오래 그걸 빠는 아이들은 정서적인 문제나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고 아이 스스로 이 손가락 빠는 것이 잘못됐다. 이제 빨지 않아야지 하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손가락 대신 놀이개 젖꼭지를 빠는 건 안 됩니다. 돌이 지나서 이제 손가락을 빠는 애들을 좀 더 나중에 끊게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놀이개 젖꼭지로 교체한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빠는 습관 자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가 손가락 빠는 걸 스스로 인식하게 하는데 아이가 이제 손가락을 빨고 있을 때 야, 너 손가락 빨지 마! 손 입에 넣지 마! 이렇게 윽박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아유 왜 손을 빨고 그래 이렇게 부드럽게 너가 지금 손을 빨고 있다라는 거를 아이한테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그리고 손을 빨 때 이렇게 거울을 보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손을 빨고 있는데 거울을 들이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손을 빠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손을 빨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손을 빨려고 할 때 손을 빠는 대신 스트레스 볼 이렇게 꽉꽉 쥐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볼이나 아니면 봉제 인형이나 삑삑 소리 나는 그런 장난감을 쥐어 짜게 하거나 손을 빨고 싶을 때 심호흡을 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손가락을 이제 빨고 있으면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른 걸 할 수 있도록 대체 습관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손을 빨다가 손 빨고 있네 하고 멈췄다. 그때 폭풍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합니다. 근데 만 5세가 넘어서도 그걸 빨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 턱 성장의 변화가 옵니다. 턱 모양이 바뀌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돌출될 수도 있고 턱 모양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도 고르게 나는 게 아니라 부정교합 같이 치아 정렬이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아치과에서 손을 빨지 못하게 그 방지 장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간편하게 손에다가 이제 양말을 씌운다든지 붕대를 감는다든지 반창고를 붙여서 내가 손을 빤다는 걸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런 이제 치료 방법은 만 5세가 넘었을 때 고려하는 것이지 만 5세 전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기준이 만 5세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어떤 접근 방법을 쓰든 간에 아이가 이 손가락 빠는 습관을 그만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아이가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아이는 계속 빨고 싶어 하는데 강제로 그거를 이제 못 빨게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아이가 더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얘기를 하고 환기를 하고 이 손가락 빠는 습관이 얼마나 좋지 않게 보이는가를 인지하게 만들어서 아이 스스로 빠는 걸 멈추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생기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도저히 손가락 빠는 걸 멈추지 못하는 아이들이 아주 극소수 있어요. 이런 아이들한테 막 강제로 그 습관을 멈추도록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서 손가락을 빨고 있으면 다른 애들이 막 놀릴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낮에 손 빠는 습관은 없어져요. 밤에 손 빠는 습관은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데 학교에 갔을 때 다른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빠는 습관은 그 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크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압박을 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